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왼팔 앞에 벽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제가 백스윙을 했어요. 왼팔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요? 팔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힙 슬라이드라는 게 뭐냐면 왼쪽 골반을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이겠죠. 다운스윙을 어렵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다운을 팔로 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근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거야. 끝만 잡고 내가 얘를 탁 떨어뜨리면 얘가 왜 앞으로 갔을까요?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이 끝이 무거운 영향을 받으니까 가속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최악점 이후에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간 거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가겠죠. 얘가 밑으로만 떨어지고 바깥으로만 이렇게 가주면 시계추처럼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앞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운스윙에서는 이제 다운스트로크에서 3차원 임팩트의 첫 번째 방향인 다운워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위해 힙턴 전에 엉덩이가 힙 슬라이드를 해야 된대요. 백스윙이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운스윙을 하죠. 다운이라는 거는 왼팔과 클럽이 봤을 때 여기서 다운은 어떻게 내려가는 게 정말로 다운일까요? 그 중력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방향 그대로.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왼팔 앞에 벽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제가 백스윙을 했어요. 왼팔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요? 팔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왼팔을 이렇게 잡아놓고 왼팔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수직 낙하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힙 슬라이드를 하면 힙 슬라이드라는 게 뭐냐면 왼쪽 골반을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이겠죠. 그러면 이 스파인 앵글이 처음보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면 더 길어지겠죠. 얘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내 왼팔을 아무것도 안 하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끝은 무거우니까 떨어지려고 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공은 내 몸보다 밖에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본능적으로 클럽이 힙 슬라이드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면 공은 여기 있어요. 얘를 이렇게 당기려고 할까요?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푸시와 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고 학생들이 다운스윙을 어렵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다운을 팔로 내리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탑에서부터 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0.24초인데 왼팔을 0.24초 안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잡아 끌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린다는 게 사실상 우리 사람의 운동신경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웃 방향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3차원 임팩트 방향은 세 가지 방향이죠. 첫 번째 방향이 다운.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이 아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이 임팩트 이후에 포워드. 앞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의 포스라고 얘기를 해요. 다운, 그 다음에 아웃에 의한 결과로 앞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시계추 움직임하고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끝이 시계추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근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거야. 끝만 잡고 내가 얘를 탁 떨어뜨리면 얘가 왜 앞으로 갔을까요?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이 끝이 무거운 영향을 받으니까 가속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최악점 이후에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간 거잖아요. 근데 골프에 필요한 시계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가겠죠. 얘가 밑으로만 떨어지고 바깥으로만 이렇게 가주면 시계추처럼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앞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학생이고 아마추어고 이거에 대한 오해도 있잖아요. 조금 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임팩트 이후에 자꾸 뭐 팔을 이렇게 뻗으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힘을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파워를 더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 두고서도 이 플레인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 때 오른쪽이 공에 더 멀어지고 왼쪽이 공에 가깝죠. 이 상태에서 앞에 라인을 지키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이거는 왼쪽이 뒤로 멀어지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면 얘는 앞쪽 라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밑으로 떨어뜨리고 얘가 바깥으로 나가려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속에서 내버려두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 위치까지 갈 수 있는데 뭔가 여기서 안 써도 되는 힘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쪽까지 더 많이 가려면 백스윙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은 얘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동일한 시간에
많이 간다는 얘기는 스피드가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시계추 움직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얘가 요만큼 가면 반대쪽도 요만큼 가는 거고 얘가 이만큼 가면 얘도 훨씬 더 많이 가겠죠.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질 때 이 반대쪽으로 갈 때 무슨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 갈 때 우리가 추진력이라는 게 있으면 더 크게 갈 수도 있겠죠. 외국 교수가가 이런 묘사 하잖아요. 얘를 더 많이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손이 이렇게 높아지면 되죠. 그 역할이 뭐가 해주면 되냐면 오른쪽이 공에 가깝고 왼쪽이 이렇게 멀어지면 우리가 힙 슬라이드를 하면 왼쪽이 높은 상태죠. 이 상태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왼쪽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손이나 팔로 올리려고 한다든지 뭐 손에 힘을 더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또 잘못된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어깨 움직임 그리고 스파인 앵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스파인 상체를 숙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멀어져야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멀어진과 동시에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려면 높아져야 돼요.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어깨를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는 거야. 뭐가 이거를 다 제어할까요?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높아지고 뒤로 빠지고 백스윙 때 오른쪽 어깨가 높아지고 뒤로 빠지는 거. 머리 위치 지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이 바닥에 있는 라인 지키는 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몸의 움직임을 다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제가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를 더 많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내가 스탠스를 스퀘어에서 크로스 가면 얘 양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가면 더 적어지는 거고.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 컨트롤 피벗이잖아요. 손의 움직임이 몸의 움직임을 제어한다고 하잖아요. 손직이 어디냐면 프레셔 포인트 3번이에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을 라인을 제어하려고 하면 내가 스탠스가 오픈으로 했으면 얘가 덜 가는 거고 크로스가 돼 있으면 훨씬 많이 가는 거고.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어깨 뭐 회전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풀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벗에 관해서 알아보죠. 피벗은 간단해요. 우리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데 머리 위치만 우리가 지켜주면 나머지는 비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타겟 라인이 스퀘어로 맞추고 스탠스가 크로스가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지키려면 이쪽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백스윙을 할 때. 근데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오픈으로 바뀌면 피벗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라인을 지키려면 이쪽이 좀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파워 면에서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크로스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 회전량이 많으니까 이게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피벗 변화는 스탠스 정렬 방향으로 만들어진 자체 모션과 방향만 나타낸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오픈을 수군, 크로스를 수군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 거잖아요. 당연히 오픈을 서 있어서 라인을 지키려면 약간 제한이 있지만 오른쪽이 뒤로 비켜주는 거고 크로스가 돼 있으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켜주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벗은 원심력에 필요한 회전 모션을 만들기 위해 피벗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거래요. 나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뒤로 이렇게 빠져주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게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어깨 회전, 골반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회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벗은 기울어진 플레인에서 골프 클럽 움직임에 의해 회전 모션으로 만들어진대요. 근데 액션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몸을 써서 회전으로 했으면 아마 회전 액션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모션인 거잖아요. 모션은 그냥 비켜주는 거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이제 보면 오른쪽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고 이렇게 비켜주면 어떠냐면 오른쪽 무릎도 펴져야 되는 거고 힙도 움직여야 되고 어깨도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빠지는 이 직선의 움직임이 회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벗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돼 있대요. 발, 무릎, 엉덩이, 어깨 모션과 액션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여기서 모션은 제 3자가 봤을 때 회전처럼 보이는 게 모션이고 내가 느끼는 액션은 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양방향으로 손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회전 및 체중 이동을 위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머리 위치만 지켜주면 그건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겠죠. 머리 위치를 지키고 스탠스가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 좁으면 좁은 대로 하면 밸런스를 잘 맞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걸 해봤지만 파워는 팔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벗의 역할은 이렇게 한대요.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을 접었다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런치패드 역할을 해줘야 된대요. 런치패드가 뭐냐면 우리가 미사일을 쏠 때 미사일 발사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미사일 발사대가 경고해야지 얘를 잘 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얘를 잘 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펀치 스트로크 했을 때 히터는 오른팔을 접었다 피는 거잖아요. 펀치 스트로크를 하려면 스트레이트 펀치잖아요. 얘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피벗이 오른팔이 이렇게 펴질 때 이 피벗이 오른팔을 펴주는 거를 서포트 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발 뒤꿈치가 히터 같은 경우는 치고 나서도 뒤꿈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피벗이 안정이 있어야지 오른팔 접었다 피는 거를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스윙어는 파워 연천이 뭘까요? 원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발 뒤꿈치가 임팩트 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스윙어 같은 경우는. 근데 드라이버를 칠 때 오른발 뒤꿈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우리가 원심력 활용을 극대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발 뒤꿈치를 붙인다는 얘기는 몸의 원심력을 제한한다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럼 원심력이라는 게 결국은 왼쪽이 많이 비켜주면 비켜줄수록 원심력은 더 극대화되겠죠. 근데 오른발 뒤꿈치를 붙이면 비켜주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오른발 뒤꿈치를 붙이라고 레슨하시는 프로님들이 많잖아요. 방향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운 스트로크에서 3차원 임팩트 첫 번째 방향인 다운이잖아요. 다운, 아웃포워드죠. 위에 힙 턴 전에 힙 슬라이드가 돼야 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게 작살 던지기를 하는데 이 라인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첫 번째 동작이 뭐냐면 왼쪽 무릎을 펼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얘를 이렇게 하면 제 힙이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슬라이드.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슬라이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이고 비교적 스퀘어로 쓰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고 이 힙이 뒤로 비켜주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여기서 힙 슬라이드는 어느 방향으로 돼야 될까요? 라인을 지키려면 이 방향으로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목표가 아니고, 왜냐면 이 골반이 목표는 이 방향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목표 방향으로 힙 슬라이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빠져요. 이 상태에서 힙 슬라이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이게 미는 거잖아요. 미는 방향을 들어놓고 오른쪽으로 밀어볼게요. 제 골반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오른쪽을 향했네? 아니죠. 자, 이 방향이에요. 제 골반의 방향이 이 방향대로 힙을 밀어볼게요. 골반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은 힙 슬라이드를 하니까 처음에 이 방향이었던 게, 근데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놓고 이 방향으로 밀 거예요. 저는 힙 슬라이드를. 근데 대부분 미스는 뭐냐면 여기서 타겟 방향은 여기잖아요. 골반에 이렇게 틀어진 방향은 오른쪽이고 타겟 방향으로 얘를 힙 슬라이드 하려면 어떻게 되면 얘가 빠져요. 스핀 아웃이 돼요. 근데 이거를 신경 쓸 거 없이, 자, 들어놓고 요 그립 끝을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 측면에서 보시면 얘가 오른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직선으로 내려가려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강해야 돼. 이 힙도 같이 오른쪽으로 힙 슬라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요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 이 힙이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를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얘가 떨어지겠죠. 클럽 헤드가. 그때부터 뭐만 하면 될까요? 이 상태가 됐으면 왼쪽 무릎만 피면 그때부터는 힙 회전이 이제 우린 회전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놓고 오른쪽으로 힙 슬라이드, 그 다음에 근데 대부분 엎어치는 이유가, 아마추어 분들이 엎어치는 이유, 힙 슬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백스는 이렇게 들었어요. 힙 슬라이드 없이 회전을 먼저 하면 엎어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힙 슬라이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들어놓고 오른쪽으로 제가 힙을 이렇게 밀어볼게요. 그럼 척추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더 이렇게 밀면 더 길어지죠. 그럼 이 클럽이 어떻게 될까요? 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 밑에 방향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힙 슬라이드 없이 얘가 먼저 빠지면 스핀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웃 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왜 이거를 잘 못할까요? 들어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그래서 자꾸 막 주변에서 회전 하잖아요. 골반 회전을 잘해야 된다, 엉덩이 회전을 잘해야지 뭐 다운스윙을 해야 된다 하니까, 얘가 다운이 되려면 얘가 밑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돌아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돌리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뭐 있잖아요. 무조건 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렇게 정확한 거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돌리면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힙 액션. 이건 힙 슬라이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힙이 뭔가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자, 보시면 다운 스트로크에서 어깨를 리드하여 뒤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래요. 어깨를 백스윙을 이렇게 했으면 어깨를 뒤로 아래로 움직이는 건 뭘까요? 힙 슬라이드예요. 이게 힙 액션이에요.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놓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얘를 밀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도 가지만 밑으로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만 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힙이 다운 스트로크 숄더 턴을 시작하면 체중 이동과 오른쪽 엉덩이 비켜주기가 쉬워진대요.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했을 때 포워드 프레스에서 얘가 비켜준 움직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반대로 백스윙을 들었어요. 들은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을 보시면 타겟 라인에 비해서 얘가 뒤로 비켜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힙 슬라이드를 하면 제자리를 찾아오죠? 그러면 이때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펴주면 끝나는 거겠죠. 힙 슬라이드 언제 해야 될까요? 걸리기 전에 해야 돼요. 프레셔 포인트 걸리기 전에 해야 돼요. 걸린 다음에 하면 넣는 거예요. 100% 넣는 거예요. 그래서 힙 액션은 피벗의 순서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몸의 움직이는 순서를 결정한대요.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힙 슬라이드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순서가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릎이 펴진 움직임에서 왼쪽이 비켜주고 비켜준 움직임에서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팔이 오고 손이 오고 클럽이 오고 이 순서가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럼 얘를 어떻게 빌 거냐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동작이 하나가 더 가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요 스탠다드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해요. 딜레이를 해요. 백스트로크에서 어깨는 힙을 움직여 파워를 만든대요. 아까 이거랑 똑같지 않나요? 어깨가 힙을 움직인대요. 이때 움직이는 힙은 힙 턴이겠죠. 힙 액션이 아니고. 그리고 다운 스트로크에서는 힙 슬라이드에서 힙이 먼저 움직여 숄더 턴에 파워를 제공한대요. 요게 요거겠죠. 다운 스트로크에서 어깨를 리드하여 뒤로 아래로 움직이는 거. 요거겠죠. 이렇게 되면 오버스윙을 방지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어깨가 가는 만큼 힘이 따라가면 얘가 많이 갈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오버스윙이 만들어 보면 돼요. 얘가 이렇게 많이 가는 건 뭐냐면 계속 움직여주면 오버스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결국은 어깨 움직임에서 그리고 얘가 걸리기 전에 얘는 갈 거예요. 힙 슬라이드를 할 거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많이 할래야 많이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힙을 미리 정해진 만큼 돌리거나 돌리지 않은 다음 어깨와 클럽이 다운 스트로크 하기 전 세미 락을 해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전환이에요. 들어놓고 걸리기 전에 힙 슬라이드를 하면 여기서 얘를 이 골반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못 움직이게 잡는 거잖아요. 이게 잡는 이유가 뭐냐면 힙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조금 더 잘 잡기 위해서. 근데 막연하게 얘가 계속 돌아갑니다. 늦은 거죠. 그럼 전환 타이밍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안 되고. 근데 아까 그 프로님이 보여드렸던 학생들이 대부분의 인위적인 체중 이동이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얘만 좀 잡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양을 백스윙을 하면 할수록 이 양이 더 커져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럼 전환 타이밍도 조금씩 반박자씩 밀릴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뭔가 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는 순간에. 근데 그것만 잡으면 그 두 학생 정말 잘 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골반의 움직임은 포워드 프레스에서 얘가 비켜주잖아요. 여기까지예요. 제자리를 찾아오는. 네. 문제가 좀 돼요. 그렇죠. 얘를 포워드 프레스 안 하려고 하면 여기서 어깨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럼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포워드 프레스 이만큼. 그래서 스윙어 타입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스윙어 타입은 앞에 얘가 끌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힙의 움직임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고 나머지는 어깨 움직임에서 얘가 가게 내버려 두면 어느 정도 이 위치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잘못한 게 뭐냐면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렇게 뒤로 빠져주면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방해를 안 할 거예요. 그럼 힙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돌리려고 했을까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면 얘를 돌리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전환 타이밍에서 타이밍을 뺏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훌라훌라가 뭐냐면 하와이 춤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얘만 흔드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조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힙턴이 있고 힙 액션이 있거든요. 힙턴은 모션에 가까워요. 그럼 백스윙 때는 힙은 모션에 가깝겠죠. 그냥 비켜주는 역할만 해주니까. 근데 힙 액션이 필요하거든요. 힙 액션은 언제 필요할까요? 힙 슬라이드는 힙이 뭔가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힙 액션이지만 힙 턴은 뭐냐면 힙 액션하고 구분하기 위해 힙 턴은 전달되는 모션 타입과 체중 이동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된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숙이고 백스윙을 할 때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지키면 얘가 비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힙 턴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좀 덜 비켜줄 거고 얘가 크로스가 돼 있으면 더 많이 비켜주겠죠. 그러니까 백스윙으로 움직이는 동작은 힙 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힙턴은 무릎 굽힘과 허리 굽힘의 생성물이래요. 무릎이 구부러지고 상체를 숙인 거잖아요. 바닥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비켜주기 때문에 힙도 어느 정도 같이 비켜줘야 되겠죠. 그럼 무릎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어깨도 뒤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힙턴은 액션이 아니라 허용되는 모션이래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힙을 아까 배너가 안에 그림도 봤지만 얘를 골반을 이건 액션인 거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 어느 정도 빠져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허용되는 모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체중 이동은 힙 모션이래요. 제가 상체를 이렇게 스탠스를 벌린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힙이 이렇게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른발로 체중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힙 액션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을 돌리니까 무릎이 어떻게 되나요? 이 무릎이. 여기도 그 얘기 나오지 않나요? 머리 모션과 무릎 모션이 체중 이동을 대체하면 스웨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힙 액션을, 체중 이동을 액션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간단한 거잖아요. 머리 위치만 지키면 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션으로만 생각을 하면. 근데 이거를 액션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머리 위치를 여기다 대면 안 되겠죠. 네, 반대편에 되겠죠. 이 삼각형 유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스탠스가 넓으면 이렇게 기울어진 거겠죠. 그러면 이 위치로 이렇게 했을 때 이 귀가 되는 거 좁히면 항상 요 이등병 삼각형 유지가 돼야지. 체중 이동을 액션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는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른쪽 무릎 위치만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힙턴은 이렇게 있대요. 스탠다드는 뭐냐면 힙턴은 양방향으로 체중 이동이 있는 양방향 자유 턴이래요. 그렇다고 체중 이동을 액션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모션으로 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웨지 스윙을 할 때는 이제 밑에 체중 이동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방향으로 자유스러운 힙턴이 있지만 오른쪽 힙이 비켜주는 게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체중 이동이 없대요. 정확성을 중점으로 둔 부드러운 스트로크에서 사용된대요. 이거는 어떤 클럽을 사용할 때 이렇게 했을까요? 정확성에 중점을 둔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할 때는 웨지나 쇼다이언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스탠스가 좁죠?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틀면 체중 이동이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탠스가 넓어지면 이렇게 지키면 조금 더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로테이트 숄더 플레인 앵글로면 다운 스트로크의 숄더 턴이 가능하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로테이트가 뭐냐면 척추를 중심으로 어깨가 90도로 움직였을 때가 로테이트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넓어지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체중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강해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깨 회전을 보시면 숄더 턴, 어깨가 회전할 수 있는 플레인을 설정하여 제어하며 축의 기울기에 의해 조정이 된대요. 어깨 회전은 피벗 구성 요소 중에 어깨는 가장 빠르고 멀리 움직이는 구성 요소며 실제 피벗 모션을 팔로 전송한대요. 그러니까 다운스윙은 이렇게 놓고 하체 움직임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체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 원심력을 어깨 회전이 담당을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오른 어깨가 회전할 수 있는 플레인을 설정하여 제어하며 축의 기울기에 의해서 어깨 회전이 정해진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상체를 많이 숙여요. 웨지나 쇼다이언 같이. 그러면 어깨 회전이 어떻게 될까요? 가파라지고 많이 안 돼요. 상체를 들 숙이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쇼다이언이나 웨지 같은 경우는 상체 숙인 각도가 많으면 백스윙이 많이 안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영향이 또 어디 있냐면 백스윙 탑의 위치를 보시면, 자, 제가 웨지라는 클럽을 잡고 비교적 상체를 많이 숙인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키면 오른쪽 어깨가 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오른쪽 어깨 위로 뒤로 빠지면 상대적으로 왼쪽 어깨는 더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왼팔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여기가 맥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드라이버로 가면 상체 숙인 각도가 조금 더 이렇게 서주겠죠. 그러면 탑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미스하는 컨셉이 뭐냐면 드라이버를 잡으나 웨지를 잡으나 모든 백스윙 탑 위치를 다 여기로 잡아버리면 드라이버는 괜찮잖아요. 근데 상체를 많이 숙인 웨지 상태에서 얘를 샤프트를 지면하고 평행으로 두려면 결과적으로 스파인 앵글의 변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바뱅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상체가 높아지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축의 기울기에 의해서 어깨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 어깨가 회전할 수 있는 플레인을 설정한대요. 그러니까 어깨 회전에 있어서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 어깨는 좌우 대칭이죠. 왼팔은 뭔가요? 근해죠. 그럼 우리가 어깨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게 결국 왼쪽 어깨를 여기 또 왼쪽 어깨를 가지고 오는 게 어깨 회전인데 대부분 또 아마추어 분들이 믹스하는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깨 회전을 많이 하라고 하면 왼쪽 어깨를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스웨이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왼쪽 근해 개념으로 보시면 어깨까지 왼쪽 어깨 다 얘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 움직이려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머리 위치를 잘 지키면서도 충분히 어깨 회전을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나와요. 플레인 앵글이 플랫할수록 오른 어깨를 플레인에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숄더 턴이 필요하며 업라이트 하면 반대래요. 그러니까 드라이버일수록 얘가 더 이렇게 플랫해지겠죠. 그리고 웨지일수록 얘가 업라이트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 라인을 지키려면 상체를 더 많이 숙여야 되고 드라이버가 플랫하면 내가 상체를 덜 숙이면 되는 거죠. 웨지보다 드라이버의 어깨 회전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오른 어깨가 손과 같이 다운 스트로크의 플레인에서 움직일 때 가장 효율성을 만들며 스트로크의 최상의 안내를 제공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했어요. 힙이 회전하기 전에 힙 슬라이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플라잉 엣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개념으로 봤을 때 팔뚝, 샤프트, 프레셔 포인트 3번, 헤드, 또 하나 우리가 동결을 시켰던 게 뭐죠? 오른쪽 어깨예요. 그럼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얘를 그대로 가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립 끝에 바닥에 있는 프레임 라인을 유지하려면 힙 슬라이드도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 끝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면 힙 슬라이드 자연스럽게 됐죠? 그럼 오른쪽 어깨를 후면에서 한번 보시면 자, 놓고 내가 라인을 지키려고 이렇게 됐어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설정한 턴드 플랜 앵글로 얘가 이렇게 잘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 어깨로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 구조하고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을 같은 걸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는 자연스럽게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운스트로크에서는 축의 기울기에 의해 오른쪽 어깨를 뒤로뿐만 아니라 아래로 유지해야 된대요. 이게 이건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라인을 갈게 되면 뒤로뿐만 아니고 아래로. 그러면 클럽이 처음에 움직임이 다운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오른 어깨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